자, 여러분, 문법 앞쪽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문법 만만치 않죠? 이제는 아무래도 좀 앞에서 나왔던 걸 계속 응용하다 보니까 누적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그 본문 쪽에서 나왔던 깨레르 동사나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앞쪽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앞쪽 과에서도 그 숫자 중에서도 서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개에 대한 서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rimero, 두 번째 뭐였었죠? segundo, 그죠? 세 번째 tercero, 네 번째 cuarto 그랬는데 cuarto는요. cuarto는 여러분들 알아두실게 15분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란 뜻이죠. 쿼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룸에 해당하는 방이란 뜻도 있어요.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5분이란 뜻도 있고 쿼터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룸이란 뜻도 있고 지금처럼 네 번째란 뜻도 있으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quinto입니다. quinto.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sexto.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séptimo. 옥타보, 우리 한 옥타브라고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옥타보, 노베노, 그 다음에 데시모 이렇게 있는 것들, 여러분들 강세가 있는 건 특히나 일곱 번째와 열 번째는 강세까지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죠. 자, 삐도 이렇게 있어요. 삐도. 삐도. 이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빼디르라는 건데요. 빼디르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구하다. 근데 이 변화형이 특이한 거는 요 애가 특이하게 하나의 다른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어휘인데요. 삐도, 삐데스, 삐데, 빼디모스, 빼디스, 삐덴처럼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여기서도 특징이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1인칭 단수와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는 원래 원형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화하지 않고 다른 색으로 바뀌지 않고. 그죠? 떼네르도 그랬고요. 제가 깨레르도 그랬었어요. 자, 1인칭, 2인칭 복수는 원래 원형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자, 그래서 삐도, 삐데스, 삐데, 빼디모스, 빼디스, 삐덴 그랬는데요. 자, 제가 앞쪽에서 때라는 거를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는 뭐냐면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축약형으로 인칭 목적어나 대명사형의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땡고 un libro인데요.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o lo tengo. lo라고 쓸 수도 있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요. Yo quiero a ti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인칭 목적어의 사람일 때는 a를 쓴다라는 거 앞쪽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Yo te quiero 이렇게 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뒤로 갈 수 있는 긴 그냥 명사들 인칭 명사나 뭐 사물 명사를 앞쪽으로 당겨서 짧게 간소하게 대명사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을를 그죠? 얘기할 때 너를 나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me, te, lo, la 남성 여성 사물일 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nos, os, los, las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규형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재규형은 주어와 일치를 해야 되지만 얘는 목적어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접 목적어 을을의 축약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뭐뭐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 간접 목적어라는 게 또 있어요. 간접 목적어. 우와, 괴로워요. 간접 목적어 형태는 달라요? 자,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알아두시는 게 좋으냐면 의미상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목적어 두 개면 하나는 직접 목적어, 하나는 간접 목적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간접 목적어는요, 1인칭, 2인칭은 직접 목적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3인칭일 때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를 롤라가를 쓰지 않고 레라고 쓰고요. 그들에게, 그녀에게도 레스로 쓴다라는 거, 요 3인칭만 달라요. 나머지는 문맥상으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태상으로. 그러면 볼게요. Te pido un favor. 한 가지의 부탁을 너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에게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pido un favor은 부탁한다, 부탁을 청한다는 뜻인데 너에게, 여기서는 뭐예요? 간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예요? 이때는 간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 형태는 똑같이 생겼어요. 문맥적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puedes라고 있어. puedes. puedes란 말이요, 조동사가 또 나왔는데요. poder란 말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uedo, puedes, puede, podemos, podéis, pueden 그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영어의 can이에요. can.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 할 수 있다. 자, 네가 preparar, prepare, 준비할 수 있느냐? la carne, 고기를 고기가 아니네요. 까르네가 아니네요. 세나,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느냐? antes de 동사원형, 못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tus abuelos,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조부모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vuelven, volver라는 어휘거든요.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늘 오후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화를 보면요. vuelvo, vuelves, vuelve, volvemos, volvéis, vuelven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동사가 너무 많아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저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니까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베르는 우리 리볼버처럼 볼보, 리바이벌, 바이벌 이게 다 볼베르예요. 되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베르가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uelvo, vuelves, vuelve, volvemos, volvéis, vuelven 하기 때문에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esta tarde 오늘 오후에 돌아오신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띠야 숙모입니다. 띠오는 삼촌이고요. 띠아는 숙모 또는 그러니까 외숙모, 숙모 다 우리는 되게 디테일하게 구별하지만 외국은 그죠? aunt, uncle 이렇게밖에 구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띠오 하면 uncle이고요. aunt 하면 띠아입니다. 이렇게 너의 띠아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히 뭐겠어요? 부탁하는 거죠. 밥 좀 차려놔라. 저녁 식사 좀 차려놔라.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니까 저녁 식사 좀 차려놔라. 문제 풀긴 되게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문장이 지금까지 봤던 문장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풀이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속 시원할 테니까요. 지금 앞쪽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거 들어보시면 아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딴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놓고 기억해 두신다면 굉장히 큰 수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